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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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울림이 가득한 클랑폰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판도라님 잘 못 지냈잖아요. 운다. 시작부터 눈물 흘리면서 가나요? 판도라 행성에 지금 불운이 천장에 합판 같은 걸로 대져 있잖아요. 네. 거기로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려지고 있어요, 물이. 네, 근데 이게 일정하게 떨어져도 신경이 쓰이는데 심지어 불규칙적이게 소리가 나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눈 가리고 물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고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네. 빗방울 5.1 채널 뭐 이런 거 아닌가? 서라운드. 제가 전전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제 비가 오는데 벽이 갑자기 막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나중에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당장 막 벽이 막 젖어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막 뻗치듯이 젖은 게 막 넓어져 가니까 달려가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전기에 꽂아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비는 벽을 적시고 저는 드라이기로 말려서 싸웠습니다. 아, 그래요? 졌겠는데요? 네. 졌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제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우리 집이 최악이야.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옛날에 위에 집에서 뭐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정말 집안에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뜯어서 고쳤어요. 고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동안 그래서 집안에 우산을 집안에서 우산을? 집안에서 우산을 피고 아, 정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엌 그 싱크대 바로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딱 그 바로 위에서 딱 떨어지면 물이 그냥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약간 치우쳐서 자 우산을 어떻게 해서 했냐면 뒤집었어요. 네. 우산을 이렇게 담아 물이 물을 이렇게 담아. 물이 이렇게 담기는 거죠. 그릇처럼. 네, 그러다가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물이 쭉 빠지고 오. 이렇게 물이 또 차면 이렇게 또 빠지고 네. 그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충 스튜디오는 괜찮죠? 채울충 연습실은. 고쳤어요. 아, 쾌적하죠. 아 여기는 뭐. 여기는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아니, 몇 층이었는데 그렇게 물이 샜어요? 그때는 지하. 아, 그러면은 비 때문은 아닌 거네요. 비 때문이 아니고 위에서 쓰는 그것 때문에 이 배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고쳤죠. 고치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고치긴 했어요. 오늘은 판도라와 함께하는 시간, 별자리에 대한 얘기. 별자리. 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밤하늘 자주 보세요? 밤하늘이요? 네. 전 보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항상 약간 취해서 들어가서 바닥만 보고 들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시는구나. 네, 어떠세요? 밤하늘을 근데 봐도 뭐 잘 안 보여가지고. 그죠, 안 보이지, 네. 요즘에. 워낙 도시의 하늘은 너무 밝아서 그쵸. 밤에도 별을 보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 밝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인공 그게 시골로 너무 갈수록 그쵸. 잘 보이는 거 잘 아닐까? 보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오염돼서 그런 거 많아서. 아니야? 그런 것도 네. 있겠죠. 오염이랑 밝아서 둘 다 정답.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굉장히 하늘이 맑아서 별이 엄청 잘 보였어요. 아, 그랬어요? 토요일 날 밤에, 예. 서울에서도. 네, 그래서 간만에 하늘 구경했어요. 와, 좋았겠다. 뭐가 보이던가요? 근데 별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평소에 별을 잘 안 보니까 그냥 별이 보여도 그냥 저게 뭔가 싶지 저건 무슨 자리 저건 무슨 자리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기숙사였는데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불을 많이 켜지 않고 최소한만 켜놓고 있으면 주변은 다 어둡거든요. 뒤에가 산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테이블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필요하죠. 그렇죠. 필수지. 하늘을 딱 바라보면 그냥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 지나가요?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오, 네. 그럴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냥 별똥별 이런 거 아니고. 네,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있으면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봤던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가 그치. 보였어요. 그거 타임랩스 같은 걸로 하늘 맞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도는 거 보이잖아요. 네. 왜 사진도 그 맞아요. 셔터 느리게 쫙 열어놓고 기다리면은
그 궤적이 쫙 이렇게 선으로 예쁘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소리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박쥐도 옆에 날아다니고, 박쥐가? 네, 산에서 오는 귀여운 박쥐들이 있어요. 아, 근데 요새 바이러스 심지어 때문에 귀여워요? 박쥐가 귀여워지지 않기 시작했어. 박쥐는 근데 좀 무서운 이런 바이러스 아니라도 네. 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는 좀 무서운 게 새야? 새인가? 뭐예요? 정체가 뭐지? 뭐라 그래야 돼? 박쥐죠, 박쥐. 박쥐는 박쥐과예요? 파충류 파충류야? 아닌가? 흡혈귀 아닌가? 포유동물이죠, 포유동물. 나르는 포유동물. 아, 그랬구나. 그 유럽은 더 잘 보일까요? 궁금하네요. 왠지 잘 보일 것 같아. 미세먼지가 없다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아, 우리 네. 어렸을 때도 하늘 보면 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봤죠. 어디 살았어요? 난 잘 안 보이던데. 별 보는 걸 좋아했어서 어렸을 때도. 난 엄청 많이 봤는데. 네. 국사관님은 별 볼 일 없으셨다고. 어렸을 때 술 안 먹었죠. 막 6살. 어떤 거 보셨어요? 기억나는 장면을 얘기해 보세요. 밀양 외가댁이 그쪽인데 음. 어렸을 때 항상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수박서리도 해 먹고 참외도 뭐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법 아닌가요? 평상에 다 누워서. 아, 네. 누워서.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나 그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야 다 누워봐, 별 한번 봐봐, 하늘 봐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나요. 근데 그러다 잠들었어요. 별을 보다 잠이 여름에. 들다. 그리고 별과 해운대 바닷가에서 네, 누워서 봤던 추억. 네, 그것도 있고. 네. 사랑하는 여인과. 아니, 6살이라니까. 엄마랑 해운대 바다. 할머니랑. 6살. 아니, 저는 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찾는 건 내 눈에 제일 밝아 보이는 별. 맞아요. 북극성이 어딨지? 그거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별을 기준으로 옆으로 이렇게 눈을 좀 옮겨보면 국자 모양이다. 이게 북두칠성이다. 이런 걸 그냥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같은 자리에 별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제가 2층 집에 사는데 계단을 다 올라가면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별이 보이면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니면 오늘은 흐린가 보다. 괜히 시무룩해져서 현관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북새권이네, 북새권. 북새권이에요. 북새권. 제가 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하바별이라는 또 별책 부록도 하지 않습니까? 별책 부록도 하고 별을 그러네. 여러모로 다 별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과 관련된 곡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 반짝 반짝.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작은 별. 그거는 이제 모차르트 곡이고요. 네,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볼 여유도 도시에 살면 특히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던 가운데 요즘에는 좀 집으로 일찍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리두기로 강제 귀가를 하고 있는 요즘, 이때야말로 별을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계절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이 봄의 문턱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는 시간, 저와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수없이 많은 별자리들이 있어요. 사자, 개, 돌고래 등 동물을 닮은 별자리들도 있고요. 안드로메다, 카시오페이아처럼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도 별자리가 돼서 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별자리란 과연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별을 하늘에 딱 봐도 이게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데다가 이제 별자리를 보면은 그 별과 선을 이어서 요게 무슨 모양이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을 이어서 저한테 보여줘도 그게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 맞아, 안 닮았어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 스마트폰이라는 거 처음 나왔을 때 그 어플 있지 않았어? 맞아요, 있어요. 무슨 어플이요? 그 별? 아니 밤하늘을 이렇게 되면은 거기 별자리가 딱 증강현실. 진짜? 증강현실 맞아. 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자마자 한 일이 그거예요. 아 정말요? 네,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하늘 여기저기다 대보고 우리 하늘에서 안 보이는 별들은 바닥에다 대면 또 보이더라고요. 지구 반대편. 네, 지구 반대편에 신기하네. 있는 것까지.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나 설치했는데 그거 3일 뒤면은 구독 요금 나간다고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네.
네. 저기 오스트리아 너무 시골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자주 보니까 그런 거 없어도 보이는 아니, 곳에 그거 없이 있어서. 직접 보면 되니까. 직접 봤죠.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돈 내야 돼요? 네, 돈이 아, 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구독하는 게 되게 있고 많아요. 한 번에 사는 게 어. 있고 근데 그랬는데 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플 있으면 늘 찾아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밝아 보여서 저건 별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인공위성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더라고요. 나니까 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거는 움직일 것인가 안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럴 때 무조건 찾는 별자리가 하나 있어요. 시리우스. 아니 그 별이고 네.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네, 오리온 자리는 딱 점 3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걔가 적당한 위치에 딱 3개가 쪼로록 있어서 하늘을 보다가 점 3개가 딱 보이면 아 제가 오리온이구나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모양만 보시면 찾기도 쉽게 돼 있어요. 점 3개면 삼각형인가요? 이으면? 하나의 선인데 아, 네. 선 V자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살짝 V자처럼. 제가 방금 얘기한 뭐냐면 북두칠성은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밤에 보초들 때도 밤하늘 보면 저거 북두칠성이구나 알겠는데 그 선을 이었어 내가 마음속에서. 그럼 국자까진 인정. 국자 인정. 근데 저게 곰같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걸 그렇죠. 어떻게 곰이라 그랬냐. 상상력이 조금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거기서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신화 때문에 꼬리가 잘렸다. 아, 다리가 잘렸다. 이런 또 새로운 상상력이 그치. 더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자 자리면 인정인데 작은 곰이라고 약간 자, 그럼 과연 이런 별자리 이름들은 누가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별자리는요, 약 5,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살던 유목민들이 이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양치기들이. 그쵸. 총옥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고 또 그 초원을 따라 걸으면서 너무 어두우니까 자연스럽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봤겠죠. 자신들만 기억할 수 있는 별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이어서 별자리 이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별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모양, 특히 양, 황소, 사자 같은 동물 형상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절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만든 별자리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별자리도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인데요. 황도 12궁이라고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분할하는 12영역을 따라 보여지는 별들. 그 별들을 뭐 여기는 양 모양이야, 여긴 정갈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지금까지도 그 궤도 안에 있는 12가지의 모양을 이때 사람들이 붙여진 대로 부르고 있죠. 황도. 소주가 너무 이제 쓰기 시작할 때 네. 황도를 시키죠. 제가 이 얘기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딱 예상대로 나왔네요. 딱 그 예상한 사람이 얘기했어. 근데 왜 황도예요? 노란색 복숭아잖아요. 여기 황도는 태양이 지나는 자리예요.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네. 고대인들이 하늘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와 시간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늘을 계속 봤고 그 지나가는 자리를 아까 클랑폴님이 그러셨잖아요. 보다 보니까 별이 이렇게 이동했더라.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시간을 가늠하고 요 정도면 요 정도가 지났을 거라고 이때 정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시간을 가늠하는 데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별을 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어요. 낮에는 당연히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거고 인공빛이 없는 밤에는 달이랑 별만 볼 수 있었으니까 시간을 짐작했고요. 태양과 달과 행성은 거의 사실은 한 길로만 움직인대요. 여기저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길로만 움직이는데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그 길을 따라서 달이랑 별들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일어나는 일에 더 주목하게 됐고 그 이전과 뭐가 다른지를 열심히 찾았겠죠. 그 길이 황도입니다. 황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배 타는 사람들 이렇게 바다에 나가 있는데 밤이다. 네. 그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그렇죠. 그런데 좀 별자리를 보고 절로 가야 돼. 뭐 이 시기 이 계절에는 저 자리에 있는 저 별자리가 어떤 쪽이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 많이 그랬죠. 상상해봤습니다. 다 배워요. 항해 뭐 이런 거 할 때. 항해할 때 별자리 보고 하는 것도 배워요? 그럼요. 옛날 항식 다 배우죠. 오. 물론 저는 배를 탔지만 저는 기관부였기 때문에 전혀 배울 항해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엔진과 생각해보니까 별을 진짜 많이 봤었을 때가 있네. 군대에 있었을 때. 그죠, 군대. 배에서 그냥 밤에
밤하늘 보면 그냥 작살이에요, 작살. 작살. 아, 너무 멋있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아니, 작살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그 은하수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 은하수 진짜 보고 싶어요. 그 뭐 저도요. 몽골 가면 막 진짜 작살이라던데 막 하늘 보면 너무 멋있다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오로라 보고 이런 싶어. 거. 오로라. 오로라 는 그 좀 다른 거지만. 아니 은하수나 오로라 이거 네. 뭐 보기 힘든 거니까 그쵸, 보고 싶다고. 맞아요. 저는 별똥별도 보고 싶어요. 네, 맞아. 아니 언제 볼 수 있다고 뉴스들 나오잖아요. 나 인공위성 출항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아니 별똥별은 근데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진짜 몇 시간을 누워가지고 밤하늘만 봤는데 맞아. 제가 항상 깜빡 졸 때마다 갔나 봐요. 옆에 친구는 봤는데 나는 못 봤네. 아 진짜. 네. 그 폭발하는 거 혼자 본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기운을 다 쓰셨어요. 다 썼나? 우주의 기운을. 맞아. 지금 항해 얘기하시니까 기억났던 게 배를 타고 한번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하루 밤을 다 이제 배 위에 있어요. 밤을 거기서 지내거든요. 하루 맞아요. 자는데 너무 기대를 하고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춥겠는데. 춥더라고요. 별이 빛나고 막 되게 막 어딘가 불빛이 달빛이 이렇게 막 비춰져 있고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깜깜하게. 저런. 네, 왜 그러지? 너무 깜깜한 거예요. 오. 우리가 있는 딱 그만큼 보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온통 어디가 물인지 하늘인지 그치. 그 경계를 모르게 캄캄한 거예요. 음. 맞아. 그러니까 그때 알았죠. 우리가 보는 바다라는 건 하늘이 비쳐서 보이는 푸른 빛이지 사실 얘는 파란색 물은 아닌 거죠. 시꺼매요? 너무 시커멓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예전에 현대음악 그 음악회장을 갔는데 그 공간이 동굴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한쪽에 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손을 들고 있어도 내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지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어둡게 할 건데 이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보일까 싶어서 있었는데 정말 몇몇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무섭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 공간을 다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있다라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빛이 맞아요.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봤을까 싶어요. 그 항해하면서 별을 보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오늘날까지도 그렇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중시되는 그 별을 보는 분야는 항해하는 분들이에요. 대항에서는 뭐 진짜 별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이나 위도 측정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죠. 실제로 천문 관측 기구인 6분이라는 게 항해에서도 필수품인데요. 6분위 자리, 8분위 자리, 뭐 직각자 자리 이런 식으로 뭐 자의 이름을 붙여서 별자리들이 이름이 있을 만큼 항해술과 관련된 도구의 이름이 붙어진 별자리들도 있다고 해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나침반 자리, 시계 자리 이런 것도 있대요. 완전 근데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분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림으로 제가 봤어요. 각도기처럼 각도기 이 말도 너무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각도기. 이렇게 컴퍼스. 컴퍼스처럼 생겼어요. 항해 중에 천체와 수평선 혹은 지평선과의 그 각도를 측정함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도구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쓰인다고? 요즘에 마치 GPS로 다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GPS도 쓰지만 이 도구를 아직도 사용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계가 고장날까 봐. 고장 났을 때 뭐 그쵸. 그럴 때는 다 아날로그로 돌아가 볼 수밖에 그럼. 없으니까 6분의인데 제가 6분이라고 읽었고 기구의 각도가 원의 6분의 1, 60%에 해당하는 거여서 라틴어로 6분의 1을 말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제 한자어로 말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해요. 삼각측량이라고도 이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알만한 분들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대항해 시대에 게임에 이거 굉장히 친숙한 아이템이라고 필수품인 걸로 소개가 되던데요. 제가 대항해 시대를 안 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또 친숙하게 봤던 그 영화 속 장면이 하나 있대요. 그 겨울왕국 2에서 초반부에 엘사가 아렌델의 아이들한테 엘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 중에 한 소녀한테 6분위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와우. 있대요.
모르고 보면 모르겠는데. 모르고 보면 모르죠. 모르는 거죠.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소녀가 그 엘사한테 뭐라고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사가 놀라면서 그래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요. 그 모양이 실제 육분이랑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진짜 실제처럼. 예전에는 항해 같은 것도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그런 고정관념을 꺾으려고 뭐 그런 거 만들어서 그 소녀한테 줬다 뭐 이렇게 분석해 놓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재밌네요. 다만 그냥 만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디테일. 있는 그런 디테일이 그러니까 와. 의미가 있네.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줬어야지.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황도 12궁을 얘기를 할 때는요. 황도대 별자리로서의 의미와 황도대 12구획으로서의 명칭 이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은 좀 된대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은 우리가 쓰는 양자리, 정갈자리 이런 것들인데 그 구획에 따라서 각도나 뭐 그 시기나 이런 게 조금은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게 황도대 별자리는 별자리 자체를 그냥 의미하는 거고 황도대 12구획 명칭 이거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그냥 12등분을 똑같이 한 그냥 시간적 의미인 거래요. 근데 보통 천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별자리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구획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는 점성수를 이야기할 때 생일에 따른 별자리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점성술에서 쓰는 12구획의 별자리들이 여러 신화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왕권 다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 왕권이 양자리 시대가 오면 마르둑이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알고 보니 양자리 시대가 너무 짧고 구획으로 나누냐 뭐로 나누냐에 따라서 몇 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얼마간의 기간이. 그러면 너 이제 끝났어. 왕 내려와. 아니야 나 더 남았어.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싸우는구나. 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도 12궁을 뭐 어떤 관점으로 나누냐만 가지고도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각 나라마다 그거를 나누는 기준도 다를 거고 또 뭐 그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들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지냈던 옛날 시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이게 발전하고 이야기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바빌로니아 천문학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와 함께 고대 그리스로 전해지게 됩니다. 천문학은 고대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 동물들이 별자리로 이름 붙여지며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해요. 기원전 2000년경에 지중해로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 상인들 때문에 곳곳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리스인들은 별자리에 신화 속 여러 주인공을 더 열심히 등장시키게 돼요. 또 그냥 상상력이 더 많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그땐 그랬지 누군 이랬다더라의 어떤 얘기들이 별자리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신화들로 이야기로 이렇게 뭐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밤하늘은 카시오페이아,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 등의 신화가 담긴 거대한 그림판이 되는 거죠. 서기 150년경에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 천문학을 집대성한 책 알마게스트를 펴냈다고 하고요. 이 책에는 48개의 별자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별자리가 지금까지도 유럽으로 전해져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이 인간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별은 사후세계의 일면이거나 혹은 하늘나라의 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간주를 해서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의 어떤 탄생이나 죽음을 얘기할 때는 하늘, 별 뭐 이런 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도 있죠. 하늘과 별과 죽음, 탄생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도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죽어서 하늘에 별이 됐다. 동화에서 본 것 같은데. 동화에서 그죠. 햇님 달님 이런 거. 햇님 달님도 있고 별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 이런 것들. 별자리는 옛부터 이렇게 여행자와 항해자의 길잡이 구실을 했습니다. 15세기 유럽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남반구까지 항해하면서 북반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별을 토대로 또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1603년 독일 천문학자 어렵다. 요한 바이어가 네 연도 나오면 그렇죠?
남반구 별자리까지 포함하는 별자리 지도책 우라노메트리아를 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 48개 외에 극락조자리, 카멜레온자리 등 12개의 별자리가 추가되어 있고요. 이후 망원경이 발달해서 어두운 별자리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요. 상대적으로 어두웠던 별들도 자리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7세기 말에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헤벨리우스는 작은 여우자리, 작은 사자자리, 방패자리 등을 이름 붙이게 되고요. 1750년경에는 프랑스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 드 라카유가 네? 어렵네 이름이. 네, 남반구 별자리를 관측해서 14개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지는데 각 나라별로 새로 발견한 별자리 이름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죠. 시대별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별자리 얘기했는데 나라마다 좀 달라지니까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1928년에야 국제천문연맹에 모두 모여서 세계 천문학자들이 총회를 가져요. 그래서 88개의 공통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별자리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몇 년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인된 별자리는 88개입니다. 88개. 근데 네.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다 작은 곰, 큰 곰, 작은 곰 다 두 개로 일단 곱하기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저기 붙여지고 어디에 붙어서 꼬리가 됐던 애가 여기에 붙으면 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가 그걸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조금 분리를 하게 되고 얘는 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성군, 성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른 이름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총회 어려웠겠다 진짜. 어려웠겠죠. 엄청 싸웠겠는데요. 왜냐하면 별자리 이름 지을 때 뭔가 특별한 자기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붙였을 건데 그거를 쟤네가 힘이 세서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다른 걸로 있겠어요.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실 5,000년 전부터 얼마나 옛날부터 이름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원조야. 그렇지 원조. 원조 위에 뭐 시조, 먹거리집 하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클랑폴님 말씀처럼 논란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해진 88개가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네. 동방 박사는 무슨 별자리를 보고 갔을까요? 저 그게 물고기 자리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북극성 아니고? 시리우스 아니고? 당연히 북극성인 줄 알았더니. 그 보내준 링크에서 이제 물고기 자리가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원래 있는 별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면 약간 저는 좀 시시한 것 같고 그때 딱 맞춰서 뭔가 없던 게 딱 하고 나타나야 짠 하고 나타나야 아 뭔가 우리의 그 인간 세계에 큰 별이 왔다. 그래서 없던 게 나왔다가 별똥별이 떨어져서 딱 박힌 거야. 네, 동방 박사가 멀리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니까 왠지 저는 이 아마존님 말씀 믿고 싶네요. 갑자기 못 보던 별이 나타나서 아, 그래서 저거다. 저걸 따라가면 되겠다. 따라가야겠다. 뭔지 궁금하니까 가봐야겠다. 그 제가 있을 수 알기로 있죠. 지금 태어나면 물고기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녹음하는 시점이 왜 크리스마스랑 다르지? 그건 뭐 태양신 생일로 이렇게 합쳐서 그런가? 지금 별자리가 사실 12개였는데 13개로 늘어났거든요. 찾아봤더니 12개일 때에는 지금이 물고기 자리이고요. 그리고 13개로 봤을 때에는 지금 물병 자리래요. 3월 첫 주. 동방 박사는 어느 별을 따라간 걸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죠. 그 중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막 과학적으로 막 얘기를 써놓고 그런데 해성 달보다 더 먼 거리에 있어요. 그걸 어찌 쫓아가냐고요. 그저 지어낸 얘기 불과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그 검색의 또 다른 사람 그건 UFO였다. 13자리로 늘어나면서 뱀주인 자리가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뱀주인. 네, 그게 하나 늘어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사수 자리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전갈 자리로 바뀌었네요. 그럼 운명이 바뀌나요? 그러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 3월 27일 생일이에요. 뭐예요? 3월 27일. 궁합 보시나요 지금? 어떤 별자리에 해당하는지 그것만도 알아보고 싶잖아요. 네. 나는 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지 나는 뭔지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우주, 별 이렇게 관계를 많이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도 그러고 있죠. 지금 나는 무슨 자리야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그런 면으로도 혹은 단순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로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길잡이 구실을 해주는 게 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들이 있고 이때가 아니면 못 보는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난히 더 잘 볼 수 있는 별들도 있습니다. 우선 어느 때라도 잘 볼 수 있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예. 자, 북쪽 하늘의 별자리. 북쪽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북쪽 하늘의 모든 별은 시간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은 항상 북쪽 하늘의 일정한 위치에 떠서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나 산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침반 없이 북쪽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주변에는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케페우스 자리, 용자리 등이 있습니다.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도 우선은 북극성부터 찾고 북극성이 밝게 빛나니까 그 주변에 이쪽은 이 모양인가 하고 지금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어플 이용해서 하늘 한번 비춰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궁금한 게 네. 북쪽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북극성을 보이는 쪽이 북쪽인지 아니면 북극성을 보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상대적인 걸로 봐서 하는 건가요? 북극성이 떠 있는 자리가 북쪽인 거죠. 북극성이 보이는 데가 북쪽. 네, 그쪽인 거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도 있고 뭐 그럼 북극성은 다른, 내 머리 정수리 위에 있진 않고 어쨌든 내가 보는 어느 방향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북극성 밑에까지 걸어가 봐요. 안 될걸요? 북극성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데 특히 봄에 더 잘 보인대요. 가을 저녁에는 별자리 남쪽 부분이 지평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두칠성 부분만 간신히 보인대요. 어허.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이 곰의 꼬리에 해당하고 국자 부분이 곰의 엉덩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을 이어가면 된다는데 사실 이거는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저는 북두칠성도 잘 찾거든요. 밤하늘을 보다가 별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괜히 맞춰보게 돼요. 이렇게 7개 모여 있나? 근데 이게 약간 국자 모양이니까 뭔가 일직선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특유의 모양이 있어서 그렇게 쪼로록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모양이다를 그 사람들도 찾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하늘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음직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별자리보다 제일 찾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얘가 북극성이야 이런 거보다도 밝은 별이 있네.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북두칠성이 있네. 이렇게 해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이 별자리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름은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클랑폴린 말씀처럼 한번 하늘을 보고 제일 밝은 별이 어딨지? 그러면 그 옆에 북두칠성이 있나? 이 정도로 호기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옛부터 이 북두칠성이 길잡이별로 너무 익숙한 별인 거죠. 특히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는 별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뚜껑이나 고구려인의 무덤 속에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대요. 전설도 있어요. 북두칠성은 효심 가득한 아들 7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어 국자 모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7개 별 중에서도 별 2개는 특히나 좀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대요. 그 간격이. 근데 그 별이 전부 다 똑같은 밝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예전에는 군인 시력 검사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고 해요. 거기 있는 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몇 개만 보는지 이런 걸로 시력을 날씨에 가늠했대요. 좌우 안 되나요? 오늘 미세먼지 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러면 좀 약한 별은 더 안 보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중에서 7개가 다 보이는지 몇 번째는 약하게 보이는지 이런 걸로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큰 곰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꼬리라고 하면서 좀 유심히 보게는 되는데 꼬리 너무 길어. 맞아, 너무 길어. 꼬리가 너무 긴 거 아닌가? 긴 꼬리 원숭이 자리면 아니 인정. 그 국자 그 부분이 엉덩이라면서요. 네. 그죠? 근데 손잡이가 꼬리야. 엄청 기네.
그러니까 자세를 잘 보셔야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가. 곰은 원래 꼬리가 짧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밤에 보초 쓰면 항상 사고의 그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하늘을 봐. 그다음에 저기 별들이 있네? 근데 저거 내가 아는 북두칠성인가? 맞아. 저게 북두칠성이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나냐면 저게 어떻게 곰이야. 현재 알파별인 폴라리스가 북극성으로 이름 불려지고 있는데 서기 3000년이 되면 케페우스 자리인 감마별로 북극성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북극성이라는 거는. 신기하네. 네, 그 북쪽에 있는 제일 밝은 별인 걸로 말을 합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군요. 네, 자, 위치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북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거죠. 좋다. 케페우스 자리는 특히 가을에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 하니까 가을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읽으면서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했어요. 카시오페이아 하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W 모양이에요. 아, 맞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반대편에 있어서 카시오페이아가 북극성을 찾게 해주는 그런 길잡이 구실을 하는데 가을, 겨울에 둘 다 잘 보여요. 순 우리말로 카시오페이아를 닷별이라고 얘기한대요. 닷별. 닷별? 5개라? 그런가요? 5별 이런 거 한, 아닌가? 둘, 셋, 넷.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다. 답별이 그다시 다시. 아니라 그 배에서 쓰는 앵커. 네. 아니 뭔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인가? 항상 밤에 이렇게 딱 이게 박혀 있는. W잖아요. 앵커처럼 생겼잖아요. 앵커는 이렇게 좀 활같이 생기지 않나요? 활에다 화살. 그냥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딱 그렇게 보여. 멀리서 보면. 그래서 순 우리말이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 예뻤고요. 전설도 있어요. 카시오페이아는 에티오피아의 왕비이자 케페우스의 부인인 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 허영심 많은 그녀가 자신이 바다 요정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그 벌로 밤하늘의 별자리가 된 뒤에 하루의 반은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아까 케페우스가 뭐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사람 신 이름인가요? 케페우스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아버지. 안드로메다 공주의 아버지? 옛날에 별나라 손오공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안드로메다는 뭐 저희가 뭔가 네. 되게 산으로 가고 황당한 맞아요. 일이 있을 때 안드로메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북두칠성 얘기도 그리고 북극성 얘기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별자리는 아니에요. 공인된 별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인된 별자리는 아니지만 지구상에서 보이는 그 하늘의 별로 이렇게 어떤 모양을 이룬 걸 성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군.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자체를 또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네. 별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을 하죠. 별자리들이 일주 운동 때문에 1시간에 15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요. 연주 운동 때문에 같은 시각이라도 하루가 지나면 한 1도 정도씩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도 다른데요.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흔히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봤을 때인데요. 어느 계절에 밤 9시 정도에 잘 보이는 별들, 뭐 이거 학문적인 건 아닌데 밤 9시 정도에 잘 보이는 별들을 두고 그 계절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잘 보이는 별들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찾기도 쉽다는 별들이니까요. 각 계절마다 어떤 별들이 그럼 쉽게 볼 수 있는 별들인지 별자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별자리를 일단 쉽게 찾는 방법은 길잡이별을 찾는 거예요. 길잡이별은 북극성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기준별인데요. 그 계절, 그 시간에 잘 보이는 밝은 별이나 어떤 쉽게 발견한 성군을 먼저 찾고 나머지를 이어서 찾는 거죠. 자, 각 계절별로 길잡이별들을 먼저 알려드려 보면요. 북쪽 하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두칠성 그리고 카시오페이아의 자리 W 모양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봄철 길잡이별은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처녀자리의 스피카, 사자자리의 데네볼라라는 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름만 들어서 너무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각 그 별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별들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이라고 해요. 여름철에는 백조자리의 데네브, 검은고 자리의 베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가을철 길잡이별은 페가수스의 사각형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있고요. 겨울철에는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시리우스 드디어 나왔네. 나왔죠.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 쌍둥이 자리에 폴눅스라고 합니다. 이름만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 베텔게우스가 음. 제가 알기로 크기가 엄청 큰 이제 태양같이 스스로 이렇게 불타가지고 빛을 내보내는 항성인데 네.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베텔게우스를 만약에 태양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베텔게우스 크기가 화성을 지나서 목성 정도까지 그렇게 크대요. 갖다 놓으면 지구랑 화성은 다 삼켜지는 거예요. 태양이. 크다. 엄청 크죠. 엄청 크다. 그래서 아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조금 낯선 이름이긴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길잡이 별로 다른 별자리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림으로 보지 않고선 전 좀 그치.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어플을 해야 되겠다. 시리우스가 두 개가 같이 있는 쌍성계래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시리우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인 거고 해리포터 보시면 거기에 시리우스 블랙이 있는데 네. 이 시리우스 블랙이란 이름도 사실은 그 특별한 능력이 검은 개로 변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리우스 영감을 받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 추측. 단어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봄에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들, 그 대표하는 별자리들은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북쪽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길잡이 삼아 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를 그대로 연장하면 목동자리에 아크투루스 그리고 처녀자리에 스피카라는 밝은 별이 차례대로 나타나는데요. 전 스피카 하니까 뭐 어떤 걸그룹 이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스피커. 맞아요. 네, 이게 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네. 이렇게 이어진 선을 봄의 대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크투루스와 스피카와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데네불라라고 하는 밝은 별이 이렇게 빛나고 있대요. 그 세 개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을 봄의 대삼각형이라고 또 이름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자, 여름 별자리로 가볼게요. 여름밤은 화려합니다. 인공적인 불빛 없는 곳이면 아까 보고 싶어 하셨던 은하수 볼 수 있어요. 예, 은하수 근처에 밝은 별 3개가 또 커다랗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때도 삼각형이 있어요. 예, 이 삼각형은 또 다른 삼각형 별이에요. 여름의 삼각형은 이렇습니다. 백조 자리에 데네브, 그리고 검은고 자리에 베가,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 이 3개가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백조 자리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여름이 기다려줍니다. 또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주전자 모양의 궁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거대한 S 모양의 정갈자리도 눈에 들어온다고 해요. 뭐 여름에 특히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입니다. 은하수 하면 저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가 떠올라요.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별이에요. 그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건 뭐죠? 오작교. 오작교는 누구예요? 별인가요? 까치와 까마귀. 잘들 배우셨네요. 자, 은하수 한쪽에 있는 검은고 자리의 베가가 직녀성이고요. 직녀별이고 견우별은 은하수 건너편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밤으로 가보죠. 네. 깊어가는 가을.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입니다. 10월 말 11월 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 커다랗게 사각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에 해당하는 가을의 대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나오다가 가을에는 드디어 사각형이 됐어요. 페가수스 자리 사각형에서 북동쪽으로 찌그러진 A자 모양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자, 이야기가 산으로 갈 때 보통 안드로메다로 간다.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하. 그리고 도심에서 벗어나면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하예요.
가까운 은하. 가장 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예요. 사실은 가까이 있다지만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간다, 산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안드로메다라고 하지 않았나. 뭐 그냥 이건 또 판도라 피셜입니다. 네. 눈으로 은하가 보여요? 그러니까 희미한 뭔가 빛의 무리처럼 보인다. 2.0 이상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겨울로 갑시다. 겨울에는 대오각형. 오각형 나올 때 됐죠. 드디어 오각형 나옵니까? 예. 자, 화려한 겨울 별자리들을 한번 봅시다.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오리온자리, 아, 예, 오리온. 그리고 적색별로 대표되는 베텔게우스, 그리고 청색별 리겔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오리온자리 궁금해서 오리온 하니까 초코파이. 네, 그렇죠. 그렇죠. 나오겠네. 오리온 고래밥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자, 남동 쪽에는 유난히 밝은 별 오리온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큰 개자리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 베텔게우스와 삼각형을 이루는 같은 위치에 별이 있는데요. 그게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겨울의 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이 겨울의 대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별이죠. 다음 중 대삼각형이 아닌 것은 하면 그죠. 3번 가을. 그죠. 문제 나올 법하죠. 아까 88개의 별자리 있다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성이면 가장 밝은 별인데 이 1등성을 2개나 가지고 있는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랑 남십자 자리 뿐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밝은 별이 2개가 눈에 톡 들어오면서 쪼로록 3개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러면은 오리온 자리구나.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별을 2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개 중에. 하나 초코파이, 하나 고래밥 이렇게 떠 있는. 그러게요. 아까 항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래밥.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래요. 오리온은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여신의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가 태양신 아폴론입니다. 이 아폴론이 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하. 왜냐하면 자기 동생은 불멸이고 달의 여신이고 그런데 한낱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용서가 안 됐던 거죠.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둘을 갈라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을 찾던 중 아무래도 오리온을 죽이는 게 좋겠다. 결심이 서자 아폴로는 이제 오리온에게 금색의 빛을 씌워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아르테미스에게로 가서 너 원래 활도 잘 쓰고 하는데 저기 불빛 보이지? 너 저거 못 맞출걸? 이렇게 비아냥거렸대요. 그래서 맞출 수 있다. 발끈한 아르테미스가 활시위를 당겼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오리온의 머리에 명중되었다. 자기가 쏜 그 활에 맞아 오리온이 이제 죽었음을 안 아르테미스는 슬픔에 빠져서 오랜 세월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된 건가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오리온의 시체를 안고 제우스 신을 찾아가요. 제우스 신에게 오리온을 하늘에 올려 자신의 달 수레가 달릴 때에는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우스 신은 이제 아르테미스의 청을 받아들여서 달빛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제일 밝은 별들로 오리온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는 또 누가 진짜 생각했을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토리들. 그죠? 그래서 또 재밌는 건 이제 아폴론이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게 전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뭐 다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전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오리온과 전갈 자리가 동시에 등장하지는 않고 전갈이 사라진 뒤에만 오리온이 나타난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추측도 해봅니다. 참 똑똑해. 그렇죠. 그거를 계속 보고 그 변화를 발견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등장했어. 혹시 이런 사연인가 봐. 그렇죠. 네, 오리온 자리의 북서쪽에는 커다란 V자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황소 자리의 뿔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그 V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알데바란이라는 별인데 알데바란, 리겔, 시리우스, 프로키온 이렇게 4가지를 비슷한 간격으로 이어서 육각형을 만들어요. 아하. 그렇게 육각형을 만들면 그 나머지 좀 2개의 별이 밝은 별이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와 쌍둥이 자리의 플룩스라는 별인데요. 그 6개가 겨울의 대육각형이라고 불리는 밝은 별입니다. 겨울에 유난히 빛나는 별들 중에 고물자리, 돛자리
용골자리, 나침반자리 이런 게 또 소개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4가지 중에서는 나침반자리만 온전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일부만 보인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용골자리라는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은 카노푸스라고 하는 별인데 이게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래요. 네. 근데 동양에서는 카노푸스를 노인성이라고 불렀대요. 노인성이 노인별. 무슨 말이죠? 노인별? 늙은 네. 별. 아. 늙은 별, 노인성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여겨서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인성을 보려고 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백두산. 자,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성을 보려면 제주도로 가야 돼요. 어. 왜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주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구나. 그렇대요?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 제주도엔 B형이 많이 산다던데. 맞다. 자, 제가 지금 계절별로 잘 볼 수 있는 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까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면 이 사계절 별자리로 소개했던 별들을 다 볼 수는 있어요. 계절별 별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지만 그 순서로 하면 네.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서라고 합니다. 북반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요. 북쪽 하늘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늘 같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 밤하늘 전체에 있는 88개의 별자리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60개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맞네요. 서울만 빼고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서울은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미세먼지. 오스트리아에서 딱 넘어왔을 때 서울 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뭔가 먼지를 흡입하는 냄새 있잖아요.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그쵸. 그런 냄새를 서울 공기에서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 이랬는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미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왜 앞이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적응이 돼서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또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 집 창문은 반투명이라 밖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창밖에 별이 가고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여기 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 야광별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제 그 야광별 스티커가 방에 형광등을 이렇게 빛을 흡수해가지고 딱 갖고 있다 자려고 불을 딱 끄면 이제 내 방 천장이 이렇게 별천지가 되는 되게 좋았었는데. 알죠? 언제 중학교 때 충북 어디에 캠프를 갔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직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 한 분은 들고 가시죠. 휴레시를 들고 가시니까 직진만 하면 된다. 선생님이 오는 걸 따라와야 돼. 근데 보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코너를 딱 돌았는데 정말 가로등을 켠 것처럼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로등인가 하고 봤더니 별이 떠 있었던 거죠. 계속 그 별을 보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 그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로또 샀어요? 아, 로또 샀어야 되나? 그치. 아, 제가 그때 15살이어가지고. 안 팔 텐데. 옆에 친구들한테는 야, 저거 봐봐. 이렇게 폭발해버렸어.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바라봤던 친구들은 폭발한 다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없지. 그 전에가 별이었다는 내 말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은 검색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폭발했다는 아, 그런 우주쇼.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우주 쇼야? 막 무슨 뭐 서로 쇼야? 부딪혔다. 오늘 밤에 하늘을 봐라. 막 뭐랑 부딪힐 맞아요. 것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폭발을 볼 수 있을까? 와, 그건 폭발을 하는 장면이 뭐 제가 우연히 봤을 수는 있는데 그 즈음에 기사로 막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대충 한번 날짜를 인공위성 둘이 생각해 부딪혔네. 보세요. 몇 년도인지 말하지 않겠어요. 제 나이가 나오니까. 15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만약에 진짜 폭발했어도 한 100광년 떨어진 거면 100년 이미, 전에 그쵸. 폭발한 빛이 이제 온 그쵸. 거다. 자, 그럼 남반구는 어떤지 볼까요? 네. 북반구에서는 뭐 우리나라 60개 정도 볼 수 있댔어요. 그럼 남반구 한번 사정을 보죠.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금 별을 찾는 게 쉬웠어요.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자리, 남십자성이라고도 불리는
별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별 4개가 십자 형태로 모인 남십자 자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중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선을 이어 내려가면 남극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로 여행 가서 밤하늘 보면 우리나라랑은 거의 완전 다른 밤하늘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한 88개의 별자리 가운데서 남반구 하늘의 별자리는 48개에 해당하고요. 남반구 별자리는 신화나 동물을 모티브로 한 기존 별자리와는 좀 다르게 도구, 실험기구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별자리 한번 봅시다. 보이지 않는 별자리니까 볼 수 없는 별자리예요. 남의 나라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만할까요? 남십자자리면 별 4개가 모여서 십자가 형태를 잇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별이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잖아요. 에이, 플랑폴 상상의 나래를 펴야지. 그 이어야죠. 이렇게 이을 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재미있고요. 예. 그 남십자자리가 들어간 국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국기 안에 그렇게 별 4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왠지 남반구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오스트레일리아랑 맞네. 뉴질랜드, 맞네. 토켈라오, 어디야? 브라질, 난 맞네. 파푸아 파푸아뉴기니. 크리스마스 맞네. 섬, 사모아. 사모아. 여기에는 이 남십자자리가 그려져 있대요. 맞네요. 전부 다 남반구 나라네. 지금 얘기한 남십자자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별자리는 뭐 남십자자리를 포함해서 그물자리, 컴퍼스자리, 8분의 자리, 테이블산 자리 이런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테이블산? 그러니까 테이블인데 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테이블산이면 산이 좀 평평한 산인가? 테이블산이라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케이프타운 남쪽에 있는 곳인가 봐요. 테이블산 뭔지 알겠다. 뭐예요?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거 봤어요.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진짜 산이 평평하니 테이블처럼 생긴 테이블처럼. 산. 네. 근데 높긴 높은가요? 네, 엄청 높고. 그래서 평지가 높이 있구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물자리에서 고물자리 맞아, 나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물자리요. 그물자리.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그물자리구나. 돗자리도 이게 돗자리? 그 잔디밭에 까는 그건가 했다가 그게 아니라 그 돛도 그 바람을 받기 위해서 그쵸. 배가 펼치는 천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닷 오늘 여러 가지 나왔네요. 여러 가지 나왔네요. 발음 평소에 그거 있잖아요. 발음하지 않는. 돛은 내리고 아니구나. 이게 있어 그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닷은 내리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배가 출발할 때 닻을 닻을 올리고 돛은 내려야지 출발하죠. 직접 볼 수 없는 별자리까지 한번 이름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불러봤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눈으로 지금 보지 않고 상상하려고 하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듣고 좀 친근해져야 나중에 밤하늘을 봤을 때도 저거 그거야 뭐 스토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좀 친근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북두칠성도 아니까 이제 보고 찾게 되는 거지. 몰랐으면 그냥 뭐 별 반짝거리고 있구나 이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별자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로메다 많이 갔다 왔네요 오늘. 하늘을 보면서 길을 걷고 뭐 그랬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우리가 땅을 보면서 많이 걷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 어디에 떨어진 데 없나. 500원 주워주고. 네, 그러면서 더 점점 하늘을 보았던 시간들이 이렇게 좀 멀어져 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좋은 감성을 불러일으켜주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별자리를 참 좋아하고 하늘에 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별자리가 있었는지 잠시 잊고 살았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별은 무엇이었고
거긴 어떤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동안 잊고 있었고 밤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많이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밤의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플 키고. 저는 어플 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찾아볼 거예요. 아 멋지다. 남반구에 있는 남반구는 찾아- 그죠, 어플을 많이 켜고 찍어와야죠. 이렇게 바닥을 네. 찍어봐야겠지만 네,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려보고 최소한 오리온이나 시리우스는 오늘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듣다 보면은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이름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가 약간 좀 향수가 느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일부러라도 하늘을 누워서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쉽기도 하는데 여유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별이라는 게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별 모양을 보면서 이름도 짓고 이야기도 만들고 막 자기들 신화에 있는 걔네들 막 다 죽여서 올려놓고 막 그 나중에 뭐 나랑 얘랑 옆에서 보게 해달라고 제우스한테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상상력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네요. 네, 그런 거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별자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와 그 좀 상상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좀 가끔씩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블 산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네. 테이블 같이 생겼구나. 오, 멋있다.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네요. 걸려 있다기에는 그죠. 네. 테이블 위에 걸쳐져 있는 테이블보 같은 느낌. 저기서 별 관측하면 정말 누워서 평상이네 이게. 좋겠다. 별이 좀 많이 보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그것도 이렇게 딱 하늘만 보면 별이 막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별들. 별을 그려봅니다. 라는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 별을 그려봅니다. 당황스럽네요.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 네. 별을 그리다. 별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빛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꿈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 옛날부터 있었던 하늘에 있는 별들이 사실은 사라진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면서 빛나게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걸 길잡이 삼아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멋진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죠. 그 옛날에 이미 사라졌을 텐데 우리는 보고 길잡이로 삼는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었나. 근데 그걸 그 몇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별과 별 사이를 이어서 그려왔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건 여러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 같아요.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 별인데 그걸 이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너무 본의 아니게 거리를 두고들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 거리를 두었더니 이름도 붙일 수 있고 거리를 두었더니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뭐 아픔이나 어떤 그리움이 또 우리 마음속에 별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지금 안타깝지만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안드로메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별에 대해서 찾아볼수록 감사하고 신비롭고 좀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너그러워졌다 그럴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가 보이고 꿈이 생기고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는 이 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바라본 별과 별이 자리한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혈액형 이야기하면서 저희 또 얘기했잖아요. 별자리에 따라 성격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더 궁금해졌어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요. 점성술. 네, 점성술이 되겠죠. 지금 묵사발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무슨 술인가 했어요. 점성술. 맛있는 술인가? 점성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아, 6학년 때 우리 옆반에 샛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새록새록 그녀의 얼굴은 떠오르고. 아, 로또 샀어야 되나? 그치. 아, 제가 그때 15살이어가지고. 안 팔 텐데.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아니 15살한테 안 팔아요. 미성년자한테 안 팔아. 아, 나 발끈한 거야? 자,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자리가 되셨어요. 그렇게 바뀐다고? 저는 뭐 어차피 뭐 생선도 좋아하니까. 물고기입니다. 생선과 물고기는 달라요. 전 다 안주네. 양자리였을 때는 양고기. 딱 보여요? 제일 밝아요? 네. 실이 나왔다. 보이지 않는데요. 실이 누가 불렀어? 저는 아닙니다만 시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북극성 이게 발기 어려운 거였어? 북극성 오늘 공룡 특집 아니지? 공룡 특집. 아크로사우루스. 진짜 키워서 볼 걸. 그 시리우스 블랙이라고 있어요. 저 뒤집네. 시리우스 블랙이라고 수 있는 봄에 잘 볼 수 있는 삼각형. 이 새 빛은 봄에 가장 이 부분에서 삼각형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새별 뭔지 까먹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안돼 시간 없어 넘어가. 나중에 붙여드릴게요. 발렌타인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발렌타인은 술인데. 발텐 2월인데 제 동생 생일입니다. 다 나와 다 나와. 이거 안드로메다다. 이거 우리 다 안드로메다로 갔다. 자자 갑시다. 겨울로 갑시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